자, 유도 전동기는 이름에 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유도는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를 말해요. 그리고 뭔가를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동기속도 NS를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를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도기는 유도 발전기, 유도 전동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유도 발전기는 1% 이하, 얘는 99%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도 발전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도기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도 발전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에 의해서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유도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의 첫째 보시면 원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보시면은 R하고 원판의 원리. 그래서 원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알루미늄 판이에요. 알루미늄 판을 축에다가 꼽아서 그럼 딱 돌리면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굽 자석을 꼽았다. 말굽 자석이니까 N극과 S극이 있겠죠.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자속이 돼요. 전달이 되죠. 자기력선이 나온다. 자기력선의 묶음이 자속이더라. 그리고 얘가 존재하는 것이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을 B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장이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말굽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자, 그러면은 플레밍의 맨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력 F는 BIL 사인 세타 뉴턴, 요 법칙에 의해서 F는 1번 손가락, B는 2번 손가락, 유도 전류는 3번 손가락입니다. 왼손을 엄지, 금지, 중지를 90도 되게 펼쳤을 때 1번, 2번, 3번 손가락이 1번이 회전력 F, 2번이 자기장, 3번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자, 이 중에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누가 이걸 정리를 했냐, 누가 알아냈냐 해서 플레밍이라는 분이 알아냈다. 자, 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을 이렇게 엄지와 금지, 중지를 90도를 놓고 자기장의 방향이죠. 위에서 아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2번 손가락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어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중지의 방향이 뭐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I가 발생하더라. 그렇다면은 이 원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말굽 자석을 빼지 않았으니까 자기장이 존재하고 유도 전류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얘하고 얘가 있으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F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도 자석이 봤을 때하고 똑같고 유도 전류의 방향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회전 방향으로도 갔다. 다시 말해서 자석을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도기는 우리가 직류기에서 봤을 때, 동기기에서 봤을 때 어때요? 계좌의 권선이라든가 점유자라든가 브러쉬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원판만 있고 자석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도기는 작고, 부피가 작고, 가볍고, 그리고 원판이니까 이게 건선이면 탄다고 해요. 건선이면 뭐 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동시 기동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런 되는데, 원판인데 이게 뭐 탈 게 뭐가 있냐고. 원판인데. 그냥 깡통인데. 고장 안 난다. 그리고 운용도 아무나 운용한다. 운용이 쉽고.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부피가 작아서 차지하는 면적도 작고, 무게도 작고, 그리고 튼튼해서 고장도 안 나고, 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운용하는데 기술도 필요 없고. 다시 말해서 누르면 돌아가고 누르면 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싸잖아. 예, 싸죠. 선풍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풍기 뭐 덩치가 이만하더라도 가격이 싸죠. 자, 그런데 얘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 왼손 법칙의 R하고 원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머리 아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반드시 전제 조건에서 자석을 돌려주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자석을 누가 돌려줄 거냐? 아, 요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색깔. 이렇게 삼상평형 교류전원이 삼상평형 교류전원을 계좌에 인가하면은, 계좌에, 이제 계좌가 이렇게 있겠죠. 전기자가 있고, 여기서 계좌 권선을 이렇게 해서 계좌 권선을 촘촘히 감아서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자 권선, 전기자에서 이렇게 농형이지만은 사실은 안에 동바가 들었어요. 자, 이게 플러스일 때 N극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에서도 이게 전류가 흘러서 N극이 유도가 되면은 L1일 때 여기가 T1일 때 L1이 돼서 얘도 N극이 되니까 N극과 N극의 자석이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자석이 이렇게 돌려요. N극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N극이에요. 얘도 N극이에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밀려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여기 L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T1 시간에, T2 시간에 L2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L2가 이렇게 밀리면 L2가 다시 돌아가면서 또 밀어져요. 그럼 T3 시간에는 L3가,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L3가
이렇게 가면서 또 밀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횡 이렇게 돌고 있죠. L3가 이렇게 밀리면은 다시 L1이 밑으로 내려갔던 L1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L1, L2, L3, L1, L2, L3가 계속 밀어주죠. 그러면서 L1, L2, L3, L1, L2, L3, L1, L2, L3 어째 제 손이 돌죠. 자석은 없지만은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인가해 주니까 요 회전자를 돌려주는 힘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작용을 하더라. 이것을 회전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계좌에 인가해 주면은 회전자기장이 생겨서 회전자기장이 요게 전기자를 회전시킨다. 전기자가 회전자기장을 따라서 회전한다. 그럼 회전자기장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얘가 동기속도예요. 그래서 유도기를 알려면 동기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회전자기장이 동기속도로 마치 돌아가서 그래서 이 말굽자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삼상평형 교류전원을 인가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교류전원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교류전원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전동기 중에 대부분이 유도전동기예요. 왜? 전원 확보가 쉽다. 직류전동기도 있는데 직류전동기도 멋지고 좋은 전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직류전원이 없잖아요. 주변에. 직류전원을 쓰려면 교류전원을 다시 직류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냥 교류전원 찍어서 우리 선풍기 틀듯이 선풍기를 집에 있는 선풍기를 여기 가져와서 꼽으면 돌아가잖아. 어딘지 얘는 물어보질 않아요. 이게 전원 확보가 쉽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도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재 70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제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 71페이지 보시면은 유도기의 종류에서 유도기는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회전자가 도체이기만 하면 돌아가는 농형 유도 전동기. 자, 농형을 스콰이어를 케이지 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원판이 내부에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런 단락관에, 이런 단락관에 막대가, 동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 다람쥐 쳇바퀴를 닮았죠. 안에 다람쥐가 움직이면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래서 스콰이어를 다람쥐, 이거는 바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농형이 됐어요. 농형. 그래서 농형을 영어로는 스콰이럴 케이지. 자, 이렇게 농형 유도 전동기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튼튼하고 고장도 안 나고 운영도 쉽고 전원 확보도 쉽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가정용 그리고 이제 중소형 농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래서 기동 시 잘못하면 전원부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기동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동 전류를 작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차에 권선을 감아서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을 권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저항이 있어요. 2차 저항이 있어서 저항은 I는 R분의 V 해서 저항이 크면 전류가 낮아지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낮춰주는 이런 권선형 전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소형
가정용에서 농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좋은 대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권선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X, 이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지하철, 이건 직권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직류전원을 써요. 지상철, 교류전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하철이 지상으로 가다가 지하로 막 들어가는 게 있죠. 지하로 있다 지상으로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 기관사가 중간에 전원을 바꿔줍니다. 교류전원, 직류전원 바꿔줘요. 그래서 지하와 지상으로 연결되는 역에서는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요거를 사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구간 또는 절연구간 해서 대표적인 절연구간이 서울역, 남영역이에요. 그리고 정부청사역하고 앞에 뭐예요? 앞에 정부청사 가는 고개. 근데 가천 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거. 예. 가천 있어요. 정부청사역하고 그 역 사이. 뭐 이거 대표적인 사구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 사구간은 절연 구간은 한 700에서 800m가 유지가 돼줘야 전원을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꺼져 있죠.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류전원과 직류전원 이렇게 바꿔주는 구간이다. 그래서 종류가 농형하고 권선형으로 있더라. 자, 이런 이제 슬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슬립에 대해서 기본만. 유도 전동기는 슬립에서 시작해서 슬립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슬립이라는 게 슬립을 S로 나타내는데 슬립은 동기 속도를 기본으로 했을 때 동기 속도와 유도기 속도의 차이에 비해요. 그래서 유도기는 반드시 이 슬립이 있어야 회전을 합니다. 회전한다면 슬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에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슬립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형기의 슬립은 2.5에서 한 5%의 슬립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의 슬립은 5에서 1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슬립에서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가 조금 그래서 작아야 돼요. 그래서 커도 안 되고 같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슬립의 범위는 제로보다가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얘가 제로니까 100이 이항을 하면 제로가 되고 NAS가 이항을 해도가 제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NAS와 N이 같으면 슬립이 제로가 돼요. 유도기와 동기 속도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같으면 제로가 되는데 요거는 언제 같아지나? 무브와시.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무브하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직류기도 마찬가지고 동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제대로 걸고 운영을 해야 되지 무부하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1일 때는 얘가 최로가 아니고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NES를 이항을 하면은 NES 마이너스 N이 NES가 되고 NES가 이항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N이 이항을 하면 N이 되죠. 마이너스 N이. 자, 여기 NES가 이항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NES의 NES를 빼니까 N이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N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동식. 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슬립의 범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슬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회전시에서 슬립 관련식 6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회전시 슬립 관련식 6개를 다 기억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도기에서는 회전시 이 슬립에 관련되는 식을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E2 다시는 SE2 두 번째 F2 다시는 SF1 세 번째 PC2는 SP2 네 번째 P는 1-S의 P2 다섯 번째 에타는 1-S 자, 여섯 번째 N은 1-S의 NAS 자, 이 6개의 식을 반드시 외우시고 여기서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슬립 관련식에서 이 책에는 없나요? 모아놓은 건 없네요. 근데 이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한 걸 모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2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E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좌를 나타내 1차 회로 계좌, 2차 회로가 전기자예요. 그래서 전기자의 전압이니까 이거는 역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전기는 유도기전력, 전동기는 방향이 틀려서 역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인데 프라임이 붙은 것은 회전할 때 전압. 이게 붙여 있지 않는 것은 정지해 있을 때의 전압을 말해요. 그래서 회전할 때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은 정지시 전기자 전압에 슬립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 주파수 F1 계좌 주파수, 전원 주파수를 말해요. 그 전원 주파수는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60Hz를 쓰고 있어요. 60Hz다 이렇게. 그런 회전 시 전기자 회로에 걸리는 주파수를 말해요. 자, 그런데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 시 전기자에 걸리는 역기전력을 200V라고 하고 슬립은 5%, 자, 슬립은 유도기는 5%가 많습니다. 5%라고 하고 주파수는 60Hz일 때 회전 시 2차 회로에 걸리는 역기전력을 계산해라 라는 게 시험 문제. 그러면은 E2 다시는 SE2니까 슬립은 5%입니다 라는 것은 100이 곱해져 있는 숫자죠. 그래서 원래는 1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0.05 곱하기 200 하니까 10V.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 전기자에 200V 걸리던 전압이 돌려버리면 10V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이 바뀐다라는 것이 유도기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주파수 F2- SF1 0.05 곱하기 60 하면은 3Hz. 주파수도
사멸조로 바뀐다라는 게 이게 이제 유도기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도기를 회전시키면은 2차 회로의 전압과 주파수가 바뀐다라는 게 잘.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요. 전원을 여기 전원 있잖아요. 그죠? 전원을 E2-에 전원을 바꿔버리면은 인위적으로 전원이 10V가 되잖아요. 10V가 되면은, 그죠? 여기 이제 2V고 주파수가 60Hz고 슬립이 이제 5%가 되는 건데,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전압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V를 주파수 3Hz짜리의 전원을 만들어서 외부에 5V를 집어넣어 버리면 반대 방향으로, 그럼 5V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버리면 5V가 되죠. 그럼 5V가 되면은 뭐가 바뀌냐? 얘가 바뀌어요. 이제 이게, 네, 유도기의 이게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외부에 2차 여자법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이제 요 식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PC2다라고 하면은 2차 동선을 얘기하고 P2가 2차 입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 과정에서 이제 잘 다루게 될 거니까. 그리고 효율이 1-S더라. 그래서 대형기의 효율이 2.5에서 5%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효율이 1-S라고 했는데 S는 %니까 1은 100이 되겠죠. 그죠? 100%. 그래서 100 빼기 S가 효율입니다. 그래서 100 빼기 2.5 하니까 97.5에서 95%의 효율을 보이는 거예요. 효율이 좋죠. 그리고 소형기는 5에서 10%다. 그랬으니까 효율은 95에서 90%. 그래서 슬립이 20%다라고 하면은 효율은 80%죠.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립이 몇 %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효율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슬립이 4%입니다 하면 효율이 몇 %예요? 96%. 그래서 4%, 5%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슬립만 얘기를 하면 효율을 바로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6번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식. 자, 6번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6번 식에서 4급 60Hz의 슬립이 5%일 때 유도기 속도가 얼마냐. 네,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일반적으로 잘 쓰는 겁니다. 왜? 4급 60Hz는 동기기의 표준이요. 슬립이 5%는 유도기가 슬립이 일반적으로 5%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N은 1-S의 NS인데, 자, 이것은 1-S의 P분의 120F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5 곱하기 4급 120 곱하기 60 하면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1710 RPM.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급 60Hz 슬립이 5%의 유도기 속도는 1710 RPM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유도기 속도가 1710 RPM이고요. 극수가 4극일 때 슬립이 몇 %냐? 계산할 것도 없죠. 5%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73페이지에 보시면은 속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니까 속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 제어를 직류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속도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pz파이의 60a분의 n인데 얘가 60a분의 pz를 k로 둔다면은 이는 k 파이 n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직류계에서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식이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유도 기전력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 RA로 이거는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입니다. 기본식에서 이제 두 번째로 직류기에서 암기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E는 K파이 N에서 이제 속도를 알기 위해서 K파이 분의 E가 되고 K파이 분의 E는 요식과 같으니까 전동기는 IA, RA 이렇게 되죠. 식이. 자, IA, RA가 돼서 이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압을 바꾸면 속도가 바뀌겠죠. 그렇죠? 전압 숫자 바꾸면 요거 비례하니까 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저항을 바꾸면 또 바뀌겠죠. 그리고 요 파이라고 하는 자속을 바꾸면 바뀌겠죠. 그래서 직류기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전압을 바꾸는 첫째 전압 제어, 두 번째 저항을 바꾸는 저항 제어, 세 번째 계자를 바꾸는 계자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직류기는, 자, 그럼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될까? 유도 전동기 속도 N은 1-S의 NS로 1-S의 P분의 120F라는 속도 관련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N을 바꾸려고 하면 첫째 주파수 제어, 두 번째 극수 제어, 세 번째가 설립 제어예요. 그런데 이 설립은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은 2차 저항 제어. 그래서 2차 여자법. 이렇게 해서 설립을 조정을 합니다. 설립을 조정을 하고, 주파수 제어와 극수 제어가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예요. 그리고 2차 저항 제어나 2차 여자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다. 이렇게 해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로 속도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요 팩트를 바꾸면은 속도가 바뀐다더라 해서 이렇게 전동기가, 그런데 동기 전동기는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류 전동기, 동기 전동기, 그리고 유도 전동기 세 개죠. 왜 그럴까요? 동기 전동기는 왜 이렇게 속도 제어란 얘기를 안 할까요?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NS로만 돌아야 돼요. 속도 제어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속도가. NS. 동기 전동기의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동기 속도를 바꾸면 돼요. 동기 속도를.
때 유도 전동기인데,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교재 76페이지 보시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죠?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권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삼상은 권선이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은 파형이 L1, L2, L3 3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 권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형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파형이 플러스 파형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보면은 마이너스 파형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럼 얘가 회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음은 반시계 방향, 다음은 시계 방향 가려고 하다가 반시계 방향. 진동하고 말죠. 절대로 회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교본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본, 서로 역할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본 자기장을 뭐로 바꿔줘야 되나요? 회전 자기장으로 바꿔줘야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분상을 합니다. 권선을 하나 더 걸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선을 하나 더 걸어주는데 여기 콘덴서를 달아줍니다. 콘덴서를 달아주면은 위상이 90도가 앞서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일 때 얘가 코일이 하나 있고 권선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받아서 이렇게까지 회전을 해줘. 그럼 회전력이 생겨가지고 얘가 나머지 이렇게 회전하면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니까 회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선의 이름을 기존에 있는 권선이죠. 그리고 문전 권선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추가한 권선이죠. 목적이 뭐죠? 왜? 기동을 시키려고 기동 권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냐? 기본 문제로 기동 권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기동 권선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를 폼나게 얘기를 한다면 회전 자기장을 얻기 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기동기예요. 기동기.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기별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지금 뭐 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스 기동형, 분상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고 반발 기동형의 특징은 하나만 얘기를 해라라고 한다면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그럼 쉐이딩 코일형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기동 토크가 제일 작다. 그럼 알고 보니까 이 순서가 기동 토크 순서네요. 그죠? 그리고 콘덴스 기동형은 얘가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좋다. 좋아서 수백 와트급 가정용 전기 기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세탁기, 선풍기, 냉장고는 전부 콘덴스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특성이 또 많이 바뀌어요. 이거보다가 더 좋은 이런 모터 등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이제 해주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다 했는데 여기 이제 설문은 나중에 이제 본 과정에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한 번씩 공부를 했는데 이 교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들어봤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듣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들어봤으니까 본 과정에서는 본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거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